자, 반응 일반화 두 번째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일반화에서 자, 반응 일반화를 위한 전략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 충분한 반응 사례로 지도하기와 지도 외의 장면에서 다양한 반응을 수용하고 강화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요. 자, 유지 전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유지란 말이 있었죠. 유지라는 것의 말 뜻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유지라는 것은 시간의 일반화다 그랬죠. 그래서 지도 조건 이외의 시간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다 유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먼저 간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자, 간을 강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 뭐 여기서는 표적 행동 이렇게 쓰놓긴 했습니다만은 바람직한 반응을 할 때 매번 강화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제가 조금 전에는 그 일반화 장면에서 그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강화를 하라고 했는데요. 그건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강화를 하는데요. 일반화 장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강화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꼬박꼬박 강화가 뭔가 하면 여기 연속 강화하면 되겠습니다. 연속 강화라는 것은 표적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해 주지 말고 가끔씩 뜨문뜨문 강화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강화를 받기 위해서 그 표적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연습인데요. 분산 연습은 그 아이가 어떤 그 바람직한 표적 행동을 배웠다면 그 표적 행동을 하루 일과 중에 몇 번 나누어서 꾸준히 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그 표적 행동을 잊어먹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덧셈 문제를 푸는 것을 배웠다. 그러면 이걸 유지시키려고 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썼다시피 아침에요. 덧셈 문제 한 두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덧셈 문제 두 문제 풀고요. 집에 가기 전에 직접 덧셈 문제를 두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꾸준히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덧셈 문제 푸는 방법을 잊어먹지 않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일반화 상황에서의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반화 상황에서의 전략이 뭐냐? 일반화 상황이라는 이 용어가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화 상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적 행동이 나타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행동이 나타나야 할 상황에서 표적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선 일반화 상황에서 주어지는 자연적 강화 사용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배웠는데 그 행동을 사용하면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강화가 주어지는 걸 말합니다. 제가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요. 예를 들어 집에서나 집에 있을 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손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때 그 손님이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자연적 강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 행동이 있는데 그 표적 행동을 사용하면 그 일반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강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그 행동을 계속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 상황에서 표적을 행동했을 때 강화하기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뭔가를 표적 행동을 지도했는데요. 가끔씩은 일반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표적 행동을 했는데 강화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아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를 지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척이 왔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아이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은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뭐 요즘 애들 뭐 친척인데 인사하는 건 당연하지 하고 아무 말도 없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선생님이 그 학부모한테 연락을 하셔서 누가 이런 행동을 하면 꼭 놓치지 말고 강화해 주세요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즉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행동이므로 꼭 칭찬해 주세요라고 일반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 일반화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강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일반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그 행동을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연소 강화처럼 꼬박꼬박 강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헐 강화라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일반화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이거는 뭔가 하면 그 일반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강화를 한다고 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강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어떤 스킬을 배울 때 받았던 그 강화만이 그 아이 입장에서는 강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스킬을 배울 적에 사용했던 강화를 선생님이 일반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즉 그래서 누가 이런 표적 행동을 하면은요 이렇게 강화를 해주세요라고 강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반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일반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선생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강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칭찬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으로 강화하기, 이걸 설명했으니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 관리 방법 가르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어떤 표적 행동을 배우면은요, 이 아이가 그 표적 행동을 하도록 자기 스스로 유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인사하기입니다. 자, 지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친척입니다. 아니면 삼촌입니다. 삼촌. 자, 삼촌 들어왔을 때, 자, 이 아이가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친척이 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먼저 중얼중얼 거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친척이 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는 말을, 그런 거를 먼저 말하게 가르치게 되면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친척이 오면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말하는 순간, 아하, 인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친척은 칭찬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뭔가 하면 표적 행동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혼자 그렇게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어떤 행동, 이런 것들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런 걸 가르쳐 주면 이 아이가 그 배운 표적 행동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자, 오늘, 이번 주도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1번, 2번, 3번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답을, 지난주와 똑같이 이 클래스에 과제 제출함에다가 이 답을 써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반응 일반화와 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어보시고 그 분리 변형 시간에 늘 하듯이 토론을 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